제목. 부자 아빠 저자 달러화 곧 폭락할 것. 비트코인 매수야. 로버트 기요사키 출처 트위터 코일리더스 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몇 달 안에 달러가 폭락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사야 할 투자 자산 중 하나로 지목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유명 작가이자 투자자, 재테크 전문가 등으로 활동 중이며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기요사키가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달러화는 연방준비제도의 피봇 이후 2023년 1월까지 폭락할 것이라며 금, 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Time opportunity, if Fed continues raising interest rates us dollar will get stronger causing gold, silver bitcoin prices to go lower. Buy more. When Fed pivots and drops interest rates as England just did you'll smile while others cry. 테이크 케어. 그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금, 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면서 하락장은 부자가 되기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18일 트위터에 미국은 너무 많은 돈을 빌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달러는 죽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와 같은 이유로 비트코인, 금, 은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제목. 비트코인 아직 최대 고통 가격 아냐? 찐바닥은 어디냐? 비트코인은 10월 3일 현재 지난해 11월 기록한 약 6만 9천 달러의 사상 최고가 대비 72%가량 폭락한 19,2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맥스페인에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대 고통이라는 용어는 옵션 계약을 만기까지 사고 보유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최대 고통 이론에서 유래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윌리 우의 분석을 인용, 이전의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약세장 바닥에는 비트코인 물량의 최소 60%가 손실로 거래되었다며 BTC가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윌리 우는 트위터의 매도자에서 매수자로의 이동 흐름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축적량을 볼 때 아직 이전 바닥 수준의 축적량을 보지 못했다며 이전 바닥에서 손실 비중은 61%, 64%, 57%였다고 분석했다. 온체인 분석업체 클래스노드에 따르면 10월 2일 현재 952만 BTC가 손실 상태에 있다. 3일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BTC 공급량은 1916만 7,737개이다. 한편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인 일 카포 오브 크립토는 최근 트위터에 비트코인이 14,000에서 16,000달러 범위에서 바닥을 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톤 페이스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이 몇 주간 조정을 거치며 14,000에서 15,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때 모멘텀 반전 지표가 강세 신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암호화폐 트레이딩 툴 업체 디센트레이더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분석가 필브는 이번 크립토 윈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10,00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목. 비트코인 1개월 횡보 후 큰 움직임 나온다. 거래소 1일 거래량 급증. 비트코인은 향후 약 1개월간 횡보한 뒤 며칠 내로 큰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약 61만 4천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펜토시는 최근 주요 거래소 내 BTC 페어 1일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바이낸스 BTC어스드트 일봉 차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모든 거래소에 걸쳐 BTC 거래량 증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작년 11월 신고점 경신 후 지켜진 하락 추세선을 테스트하려는 기술적 움직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내 비트코인 시총 비중을 의미하는 BTC 도미넌스 역시 최근 주요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할지는 모르겠지만 BTC의 가격 움직임 혹은 변동성은 알트코인보다 클 것이라 덧붙였다.
실제로 코인쉐어스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는 총 1,03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는 3주 연속 순유입이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고 2020년 10월 이후 가장 적은 주간 거래량이 관측되는 등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는 게 코인쉐어스 측의 분석이다. 비트코인 투자 펀드에는 지난주 770만 달러가 순유입됐으며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쇼비트코인 펀드에는 21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더리움 펀드에는 약 56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신이더리움 펀드에서는 약 90만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러스트노드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나이딕의 기관 전용 비트코인 펀드가 7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디어는 나이딕의 해당 펀드에는 총 59명의 투자자가 참여했으며 투자자당 평균 1,2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펀드에 할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 같은 규모는 나이딕의 해당 펀드 투자자들이 큰 손 개인 투자자 혹은 기업 및 기관 투자자임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제목 테더 CTO 기업어음 보유량 5천만 달러 미만까지 줄어 미국채 비중. 제목 FTX 창업자 셀시우스 자산 인수 시 제가격 주고 매입할 것 왜? FTX 창업자 셀시우스 자산 인수 시 제가격 주고 매입할 것. FTX 창업자가 챕터 11 파산을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 인수 과정에서 FTX는 공정시장 가격을 지불했으며 만약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의 인수에도 관여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 말했다. 3일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는 트위터를 통해 그는 FTX의 목표는 파산한 기업의 자산을 싸게 사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1달러 가치의 자산의 1달러를 지불하고 고객들에게 1달러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의 주요 투자사 뱅크투더퓨처 공동 창업자인 사이먼 딕스는 FTX는 최근 셀시우스 자산 인수를 위해 3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FTX는 싼 가격의 셀시우스, 즉 우리의 자산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셀시우스 전 CEO, 파산 직전 회사 개조와서 1,000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알렉스 마신스키 전 셀시우스 CEO는 회사가 고객 계좌를 동결하고 파산을 발표하기 몇 주 전 1,000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를 회사 계좌에서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마신스키 전 CEO는 지난 5월 셀시우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고객들의 대규모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 자신의 회사 계좌에서 1,000만 달러 규모 자산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신스키 대변인은 그는 출금한 암호화폐를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신스키의 거래 내역은 며칠 내로 셀시우스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및 법무부 독립심사관 조사 완료 전까지 셀시우스 출금 재개 결정 안 됨이 법원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파산 심사 관련 독립심사관을 임명한 가운데 법무부가 독립심사관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객 계정 출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블록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연방관제인 제도는 셀시우스의 고객 자금 반환 관련 신청은 시기상조다. 독립심사관의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셀시우스가 얼마나 많은 채권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유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해져야 한다. 독립심사관의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이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파산법원 판사 마틴 클레는 셀시우스 독립심사관으로 로펌 체나앤드블록 파트너셔바 필레이를 임명했다. 향후 셀시우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고객계정 관리, 채굴 사업 현황, 세금 문제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셀시우스 마이닝, 계약 및 파산 규정 위반 이유로 코어 사이언티픽 소송 더블록에 따르면 셀시우스의 채굴차 회사 셀시우스 마이닝이 계약 및 파산 규정 위반을 혐의로 호스팅 제공업체 코어 사이언티픽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시우스가 미국 남부 파산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7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음에도 코어 사이언티픽에 약 54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셀시우스 측은 코어 사이언티픽은 계약 기간 내 셀시우스가 제공한 1,885개의 채굴기 중 6,564개만 가동했으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당한 전기 요금을 청구하는 등 파산 규정의 자동 중지 제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셀시우스 미상환 대출자 상환 강행 안 한다. 셀시우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챕터 11 파산 신청 과정에서 미상환 대출 계좌 보유자의 대출 상환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출자는 해당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대출 만기 이후에도 이자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셀시우스는 다음 청문회는 10월 7일,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셀시우스 무담보 채권위원회 및 기타 당사자들과 대화를 진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목 로이터 3분기 오픈 CNFT 판매액 2분기 대비 61.5% 감소. 제목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로 1,030만 달러 순유입, 3주 연속 소규모 순유입. 제목 애널리스트 BTC 거래소 거래량 급증, 곧 큰 움직임 나온다. 제목 이더리움 머지에 있는 다음 내러티브는 비트코인 반감기. 싱가포르 암호화폐 투자 펀드 QCP 캐피털 공동 설립자 다리우스 시시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토큰 2049에서 아시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바이 앤 홀드보다는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러티브에 쉽게 영향받는다. 실례로 이번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기대감으로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초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을 추월한 바 있다. 다음 내러티브는 2024년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외신 암호화폐 투자선 아이딕 7.2억 달러 규모 BTC 매입. 제목 클레이튼, 제타체인과 파트너십, 온리체인 상호 운용성 확대. 제목 트랜짓 스왑 해커 이더리움, BNB 체인만 공격, 보상금만 BNB 챙기겠다. 제목 영 재무장관 감산 추진 안 한다. 파운드화 급락의 백지화. 영국 재무장관의 트위터 성명 영국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이 파운드화 급락 등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대규모 감세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3일 보도했다. 커지 과템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는 45% 세율 폐지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리는 이해했고 경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지원과 저소득층 세부담, 감면 등 우리의 성장 계획은 더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면서도 45% 세율 폐지안으로 인해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가 산만해졌다고 언급했다. 제목 1. 기시다 총리 웹3 서비스 이용 확대 추진. 제목 보고서 CNE 선물거래 중개 시장 진출 검토, FTX와 경쟁 구도 가능성.